순간의 맞전적은 배트맨에서 캡처했으며 해외 배당과 최근 기록은 와이즈토토 캡처본입니다. 하단 우측의 3무 2패는 홈팀 기준입니다. 에스파뇰은 과거에 오사수나를 이긴 적은 없지만 3번의 무승부는 있다고 나오며 오사수나가 승리한 2번의 경기는 오사수나의 홈이었고 이번 경기는 에스파뇰의 홈입니다. 해외 배당도 맞배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파뇰은 시즌 4승을 챙겼는데 그게 모두 홈 경기였네요. 전체 그림을 딱 봐도 오사수나가 월등히 좋은데 에스파뇰도 조금 전 보았듯 홈에서는 셀타비고와 마요르카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의 2경기를 보면 에스파뇰은 무득점 패배를 당했는데 그건 원정이었고 이번엔 홈이라면 과거의 맞전적처럼 승리는 못하더라도 무승부는 보이는 경기이며 전체 그림과 순위가 말해주듯 오사수나의 승리는 기본으로 가져가야 하며 무승부를 가져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배당도 완전한 맞배당으로 팔리기에 우선 무패 둘 다 담아놓겠습니다. 홈에서는 노팅엄에 패한 게 유일한 1패인 리버풀입니다. 시즌 전체 2경기가 무승부인데 그것도 모두 원정입니다. 맞전적에서도 리버풀이 앞서고 있는데 홈에서 풀럼에 패한 전적이 있기는 하네요. 하지만 완전 초대끼리 배당 1.3배를 받았습니다. 11월부터 리버풀이 2경기를 더 치렀는데 큰 수의 경기차는 아니며 직전 챔스전 지로나에 힘겹게 승리했으나 지로나가 잘한 경기로 리버풀의 공격력엔 변화가 없습니다. 전체 그림에서 리버풀은 2번의 무승부가 보이는데 그 상대가 뉴캐슬과 아스널이고 원정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풀럼이 뉴캐슬과 아스널과 같은 전력인가를 따져보면 당연히 아니지만 풀럼의 최근 경기가 홈에서 아스널과의 무승부 경기였던 만큼 적지만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기세가 섬찟할 정도로 무서워 언젠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승리를 믿어주어야 할 것 같고 아직 패할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리버풀을 믿고 홈승리 가져갑니다. 맞전적에서 뉴캐슬이 앞서기는 하나 가장 최근 경기에선 홈에서 무승부 경기를 했었다는 건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정팀 레스터시티를 보면 패배의 연속이었으나 가장 최근 2경기는 웨스트햄을 잡고 브라이턴과도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뉴캐슬의 빨간 밑줄은 홈에서의 경기인데 홈에서 웨스트햄에 패하고 리버풀과는 비기는 등 홈이라고 딱히 강점이 있는 건 아니고 시즌 전체 그림처럼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버풀과 3대3 무승부는 좋은 기록이나 그 직후 브렌트퍼드에 작살나며 승부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리버풀처럼 압도적인 정배를 받았으나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뉴캐슬의 승리를 버리는 건 상당히 어려워 보이며 레스터시티의 최근 2경기의 모습이라면 이 경기 뉴캐슬을 버려볼 만도 한데 말입니다. 더블픽으로 가져간다면 무승부를 기본으로 안전한 홈승이냐 독식 홈패냐를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뉴캐슬 홈승리가 기본은 되나 신중히 선택하셔야 할 것 같고 저는 무패로 가져가겠습니다. 승점이 똑같고 순위가 나란히 있는 울브스와 입스위치 경기입니다. 배당은 울브스의 정배가 주어졌으나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둘 다 해볼 만한 팀에도 작살 나다가도 벅찬 상대와는 무승부를 하는 등 그때그때 경기력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 그림에서 울브스는 크리스털 브라이턴과 비겼고 입스위치는 맨유, 아스톤빌라와 비겼습니다. 득점력은 울브스가 많이 좋으나 그만큼 실점도 많아 어느 팀이 낫다고 할 수 없고 최근의 3경기를 봐도 딱히 누가 더 못하는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근 상대한 팀은 입스위치가 더 빡세 보이고 둘 다 최근 본머스를 상대했는데 울브스는 2점 차, 입스위치는 1점 차 패배이며 입스위치가 노팅엄에도 1실점밖에 안 한 걸 높이 사고 싶습니다. 해외 배당과는 상관없이 무패가 기본으로 보이나 저는 입스위치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홈패 가져갑니다. 배당은 마요르카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맞전적은 대등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로나는 마요르카보다 최근 3경기를 더 치렀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는 둘 다 패배인데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요르카는 바르샤에 대패하고 셀타비고에 패한 것이 당연시되고, 지로나는 레알에 패한 경기는 당연시되지만 최근 챔스전 리버풀과의 경기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분명 지로나와 리버풀의 경기인데 경기를 보는 내내 리버풀과 또 다른 리버풀의 경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로나는 리버풀에 밀리지 않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며 결과는 한 점차 패배였지만 잘 싸웠다고 말해주고 싶을 정도였죠. 이 경기를 보면서 딱 지금의 경기력이면 레알이나 바르샤와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말입니다. 많은 팀들이 경기력이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체력적으로도 지로나가 조금 불리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리버풀과 맞짱 까고 온 지쿠이기의 그 모습 그대로를 봐주고 싶네요. 홈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노팅엄이 내년 이맘때면 아스톤 빌라와 승점이 같고 순위도 상위권에 나란히 있을 거라고 말했다면 미친놈이라고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만큼 아직은 잘 나가고 있는 노팅엄입니다. 맞전적은 대등하다고 보면 되고 배당도 맞배당이며 홈과 원정을 따져봐도 둘 다 딱히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빌라가 3경기를 더 치렀습니다. 만약 빌라가 울브스와 경기를 치르는데 3경기를 더 치렀다면 큰 문제로 볼 수는 없겠지만 앞서 보셨듯 노팅엄이 빌라와 박빙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만만한 팀끼리의 3경기 차이는 적지 않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빌라는 최근 브렌트퍼드, 사우샘프를 잡고 챔스전 승리를 챙겼으나 그 챔스전이 원정이었습니다. 홈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 빌라를 기다리는 노팅엄에겐 상당히 좋은 조건일 것 같은데 말입니다. 두 팀 다 홈과 원정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챔스전을 원정으로 다녀온 건 조금 신경 쓰이네요. 노팅엄의 승리만 가져가겠습니다. 얘네가 참 애매한 경기인데 여하튼 순위는 셀타비고가 앞에 있고 배당은 홈팀 세비야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맞전적은 무승부가 많이 보이네요. 셀타비고의 4번째 경기를 보시면 바르샤를 홈에서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원정에서는 에스파뇰에 대패했죠. 셀타비고는 그만큼 원정에서의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아랫줄에 보이는 라스팔마를 원정에서 잡은 게 원정 승리의 전부입니다. 세비야의 정배가 주어지던 말던 제가 끌리는 놈은 셀타비고지만 객관적인 시선으로는 역시 무승부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제 사견으로는 두 팀의 맞전적이 거의 무승부라지만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셀타비고가 원정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들어 희박하지만 셀타비고의 승리도 염두에는 둬야 한다는 정도입니다. 무승부를 기본으로 홈에서 좋은 모습 보이는 세비야를 가져가느냐? 컵대회 포함 최근 무실점 경기를 치른 셀타비고의 역배를 가져가느냐가 문제겠네요. 저는 리그 2번째 원정 승리를 응원하며 홈팀의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마드리드가 1.4배라는 정배로 유혹하고 있네요. 맞전적에서는 그래도 헤타페가 2번의 무승부 경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타페는 컵대회에서도 무승부 경기를 치렀고 에스파뇰을 힘겹게 잡았습니다. 헤타페가 많은 실점을 하는 팀은 아니지만 마드리드의 경우 최근 득점력이 많이 올라와 있어 무승부의 그림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마드리드는 더 많은 경기를 치렀으나 최근 챔스전까지 홈경기였고 헤타페가 만만한 팀이기에 3경기 더 치른 건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홈팀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전력차가 많이 나는 경기이며 알라베스는 원정보다 홈이 좋기는 하지만 빌바오가 원정이라고 그리 나쁘지도 않습니다. 저는 압도적으로 빌바오가 정배로 팔릴 줄 알았는데 2점대가 넘어가는 정배라는 게 조금 걸리고 맞전적에서 2번의 무승부도 살짝 걸리기는 합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 분명 빌바오가 압도적으로 팔려야 하는데 해외 배당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두 팀의 전력차가 크기에 체력적인 측면은 조금 접어준다고 해도 알라베스가 계속된 패배 속에 가장 최근의 3경기는 컵대회 포함 무승부라는 데 있습니다. 빌바오는
유로파리그 승리까지 챙겼으나 원정이었고, 알라베스는 여태껏 보여준 적 없는 3번의 무승부가 그전보다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레알, 비아레알, 챔스전까지 잡은 빌바오를 보이는 대로 인정하느냐? 아주 조금이지만 좋아진 건 확실한 알라베스의 무승부 이변을 보느냐네요. 지금 현재는 빌바오의 승리가 70%가 넘어가고 알라베스의 무승부가 18%입니다. 엄청 땡기네요. 알라베스가 최근 4번의 경기에서 그전과는 다르게 무득점 경기가 없었던 만큼 무승부의 이변도 생각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은 무패로 더블픽 담아놓겠습니다. 6 나오는 맨시티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싶은 맨유의 경기입니다. 맨시티가 홈이기도 해서 압도적인 정배로 팔리지만 구독자님들은 정배를 믿을 수 있나요? 맞전적은 지난 시즌이기에 맨시티가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맨유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전체 그림을 보면 지금은 맨시티가 더 안 좋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맨시티가 압도적인 정배를 받았고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네요. 저 역시 맨시티가 승리한다고 해도 뭐라 할 수 없고요. 맨시티는 연패를 달리다 홈에서 챔스전 페에노르트와 무승부를 거뒀고 노팅엄을 잡으며 살아나나 싶었으나 크리스털과 비기고 직전 챔스전은 유벤투스에 패했습니다. 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가 무득점 패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강팀이라도 골을 넣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건데 득점 없는 패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승부패로 삭제하는 패턴 조합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경기를 삭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어디에 걸어야 할지 난감하지만 이 전체 그림을 보고도 맨시티 승리를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소신껏 무패 담아놓겠습니다. 순위는 6계단 차이 나지만 승점은 5점 차이입니다. 맞전적도 완전 대등하게 나오며 두 팀은 한 점차 승패가 많아 이 그림만 봐서는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인데 배당은 비아레알이 여유로운 정배를 받았습니다. 두 팀을 맞수로 본다고 치면 체력적으로 밀리는 베티스가 원정이기도 해서 비아레알이 정배를 받은 게 이해는 가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또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팀이 상대한 최근의 상대팀들을 보면 저는 분명 베티스가 더 강한 팀들을 상대해왔다고 생각이 되며 베티스는 마드리드를 잡았고 가장 최근 바르샤와도 비겼단 말이죠. 저는 확실히 베티스가 땡기는데 체력적으로 컨퍼런스 원정까지 다녀와야 하고 또 비아레알전도 원정이라는 건 엄청나게 걸립니다.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픽은 무승부 없이 홈팀의 승리와 패배, 더블픽을 권해드리고 싶고 저는 컵대회를 포함해서 비아레알이 최근 2경기 무득점 패배를 당했다는 핑계로 홈팀 패배만 가져가겠습니다. 순위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지만 두 팀의 홈과 원정 성적을 보면 딱히 홈 이점을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으며 맞전적은 소시에다가 패배 없이 3승 2무를 기록 중입니다. 판타지에선 용을 잡으면 드래곤 헌터라고 부르는데 두 팀 다 바르샤를 잡았네요. 바르샤 헌터. 대단하네요. 이유가 어쨌건 라스팔마가 바르샤를 잡다니 말입니다. 두 팀의 전체 그림은 따질 것 없이 둘 다 좋습니다. 라스팔마도 최근 3경기에 바르샤를 포함해 3연승 중이네요. 소시에다는 유로파를 치르기는 하나 홈에서 경기를 갔습니다. 하지만 유로파를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죠. 새벽에 열리는 경기 보실 수 있으면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라스팔마는 최근 3번의 승리를 했지만 골을 주고받으며 한 점차 승리를 했고 소시에다는 최근 4번의 경기에 챙긴 승리에 실점 자체가 없습니다. 무실점 승리 대단하지 않나요? 더블픽을 가져간다면 승무로 가져가고 단폴만 가져간다면 소시에다 승리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둘 다 바르샤의 한 점차 승리를 했지만 소시에다는 무실점이었다는 걸 생각해 소시에다의 승리만 가져가겠습니다. 승점 차이가 많이 나며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브렌트퍼드와 리버풀에 이어 2위에 안착한 첼시의 경기입니다. 이상한 건 맞전적에서
첼시가 브렌트퍼드를 이긴 적이 없고 3번을 패했다는 건데 그만큼 지난 시즌 첼시가 거지 같았다는 걸 생각하면 수긍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첼시가 토트넘에 역전 승리한 직전 경기만 봐서도 이 경기는 홈승리가 자연스럽게 그려질 것 같은데 말입니다. 브렌트포드가 최근 본머스도 잡고 뉴캐슬도 작살내서 끌리기는 하는데 그게 전부 홈경기였다는 거죠.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이 단 한 번의 무승부가 호성적이고 그 무승부를 한 팀이 에버턴이라는 걸 생각하면 새벽에 원정으로 컨퍼런스까지 치러야 하는 첼시라고 해도 홈팀 승리를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브렌트퍼드가 이번 경기 홈이라면 한 번쯤 이변을 노려봐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토트넘전의 역전승을 생각하며 여유로운 정배를 받은 첼시의 홈팀 승리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도 첼시 승리를 기본으로 가져가되 좀 더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20위에 있는 사우샘프입니다. 리그 전체 단 1승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토트넘이 이기나요? 맞전적에서는 딱히 토트넘이 낫다고 할 수 없고 이번 회차 다른 팀에 주어진 정배를 보면 이 경기도 토트넘이 1.34배를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1.7이라는 여유로운 정배가 주어졌지만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난감하네요. 분명 사우샘프 정도는 발라줘야 하는 토트넘인데 제가 묻고 싶어요. 토트넘 승리 사면 되나요? 유로파 원정을 다녀와야 하는 토트넘. 경기력이 들쭉날쭉한 토트넘.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 토트넘. 내가 사면 안 들어오는 토트넘. 소니 빼고 다 싫은 토트넘. 플럼과 비기고 본머스에 패한 토트넘. 입스위치와 크리스털에도 패한 토트넘. 저는 일단 승패에 담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14경기를 살펴봤습니다. 담아놓은 놈들을 보니 이건 계산기로 돌려볼 필요도 없이 독식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83회차 챔스전으로 편성된 것보다 더 어려운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선택보다 개인적인 사심도 들어간 조합이지만 영상에서는 제가 가져가는 것과 권해드리는 게 다른 경기도 있는 만큼 잘 살피셔서 좋은 조합들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의 고배당 착순을 응원하며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